자, 이번에는 시험 범위 두 번째 단원입니다. 두 번째 단원은 전자기유도고요. 전자기유도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패러데이가 발견해낸 어떤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유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에 변화가 발생할 때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일이라는 게 뭔지, 코일은 그냥 도선을 감아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자기력선속이라고 하는 녀석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선속이라고 하는 건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자기력 선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침판과 이제 풍향계를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면적이 변화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력 선속이라는 게 변화할 때, 자기력 선속이 변화해야 되는데 자기력 선속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기력 선속 자체의 변화는 자기장이 변해도 자기력 선속이 변할 거고요. 면적이 변해도 자기장이 변할 겁니다. 자, 이런 변화가 발생할 때 코일의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유도라는 표현은 전자기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이다라는 거고,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기전력은 우리 수업 시간에 공급 전압을 기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전자기유도가 발생하면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예전에 전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전압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코일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자석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을 두고 자석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을 두고 코일을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변함으로 해서 이 거리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석이라고 해서 자석을 우리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칠판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놨을 때 붙지 않았지만 가까워지면 붙었었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장의 크기가 작고 거리가 줄어들면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리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 코일 양단의 요 사이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고, 요 유도 기전력을 전압을 공급해주는 장치, 즉 얘가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를 연결해주면 이 유도 기전력에 따른 전류가 흐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좀 야매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이 코일 자체를 자석처럼 생각할 겁니다. 이 자석은 얘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N극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석에다가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아래쪽 자석과 위쪽 자석이 서로 힘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자석에 무슨 극이 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석과 자석이 밀려나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N극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코일의 어느 부분이 N극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을 건데요. N극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코일을 감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코일을 감싸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말은 야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실제적으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이용해서 찾는 방식인데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 자기력 선속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예측하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 선속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예측하고 그 자기력 선속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 이런 걸 예측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경이 되는 이론을 아직은 설명할 수 없어요. 아직은 조금 더 깊이 물리를 공부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있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근거 이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야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야매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리가 좀 있긴 한데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에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위치관계가 변화할 때 위치관계의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자석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코일의 자극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N극 가리키게 감아주는 방법, 이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요거는 나중에 그 문제 상황 중에 지금은 아직 할 때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자기 유도의 그림에서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다룰 때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설명하게 될 건데 그때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라고 놓고 그거에 맞춰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요 방법, 요거를 좀 익혀두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너무나도 뻔하죠.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들,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전력을 공급해주고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이 장치들이 바로 전원장치예요. 즉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해서 전원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발전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 중에 몇몇 방식들,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이런 몇 개의 방식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원 장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원 장치가 없는 경우들, 예를 들면 우리 티머니 카드, 아니면은 우리 킥보드의 바퀴에 들어가는 불 들어오는 장치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원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다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장치 티머니. 티머니 카드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카드 중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쓰는 카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무선 충전 방식입니다. 물론 효율성이 매우 극도로 떨어지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충전기 중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 충전 장치에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차량 중에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 발전을 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